오스트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차르트? 아니면 오케스트라?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대한 여행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독일어로는 빈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비엔나라고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사용하고 유럽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로 카톨릭교를 믿어서 성당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지만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덜 덥고 겨울에는 영하 10도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돈의 단위는 유로를 사용하고 전체적인 빈의 느낌은 깔끔한 이미지였어요. 먼저 음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동유럽 국가들은 전부 굴라시가 있어요. 헝가리 음식이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느낌이 다르고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동유럽 음식입니다. 나라마다 비교를 하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좋아했던 슈니첼이라는 돈가스도 있어요. 딸기잼과 같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레몬즙 맛 뿌려서 샐러드와 같이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송아지 고기만 사용해서 부드럽고 먹기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스트리아에서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카페 파우제 문화가 있어요. 느긋하게 커피를 한잔하면서 저녁 일정 사이에 휴식을 가져보세요. 쇼핑으로는 스왈로브스키, 마너 슈니텐이라는 웨하스 과자, 잘츠 캄머구트의 소금 제품, 모차르트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모차르트가 있는 초콜릿, 클림트의 명화가 그려진 기념품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대중교통은 거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텐데 역시 단일 티켓보단 하루권이나 이틀, 3일권 등으로 나누어서 구매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숙소는 관광지가 모여있는 린스트라세 안에서 잡는 게 이동하기 편해요. 꼭 가봐야 할 곳은 까레 광장, 나슈 마르크트, 성 슈테판 대성당, 호프부르크 왕궁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 추천할 곳은 저체시온, 오페라하우스,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 쉰부른 궁전과 벨베데레 궁전 등이 있어요. 빈의 낭만을 담은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감명 깊게 보셨다면 영화에 등장했던 장소들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슈 마르크트는 오스트리아의 시장이에요. 헝가리 중앙시장처럼 큰 상가 건물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가게들이 깔끔하고 음식점, 과일가게나 식재료 가게, 기념품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나 치즈도 있었어요. 토요일에는 벼르시장도 열린다고 하니 시간이 맞으시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성 슈테판 성당은 마치 반지의 제왕이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명동 한복판에 엄청 큰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었어요. 너무하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느낌? 성당 안도 뭔가 엄청 크기도 했지만 살짝 음침한 느낌도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성인 슈테판의 이름을 딴 성당이래요. 성경에는 스데반이라고 나오죠.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결혼식과 장례미사, 아이들의 세례까지 이곳에서 치렀대요. 2차 대전 시 소련군의 폭격에 화재가 났었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재건되었어요. 성당 앞에 가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관심과 시간이 있다면 오케스트라를 지켜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카타콤 투어가 있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지하 묘지를 가이드해주는 투어도 있어요. 쾌쾌한 냄새가 나고 실제 해골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이드가 영어와 독일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가시거나 영어 듣기에 좀 자신 있는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호프부르크 왕궁은 100년이 넘는 공사기간을 거쳐서 완공되었어요. 2600개 이상의 객실이 있고 다양한 양식의 매력이 다 있습니다. CC 티켓을 구매하시면 호프부르크 왕궁, 심부름 궁전, 왕궁 가구 컬렉션까지 한 번에 즐기실 수 있어요. 스페인 승마학교도 있고 전시관이나 CC 박물관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만 낸다면요. 심부름 궁전. 심부르는 오스트리아로 아름다운 샘이라고 해요. 마티아스 황제가 사냥 도중 심부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지은 별궁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1441개의 방이 있지만 40개의 방만 개방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를 지원하는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하여서 설명과 같이 들으니 참 인상 깊었던 곳이었어요. 정원도 잘 되어 있고 동물원과 온실, 마차 박물관 등도 있습니다. 여러 곳을 묶어서 티켓 판매를 하니 돈과 시간이 있다면 꼭 구경해보세요.
벨베데레 궁전.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이에요. 정원을 사이에 두고 상궁과 하궁으로 나뉘는데 19세기부터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은 구스타프 클림프의 키스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왔다 간다면 클림트의 키스가 새겨진 기념품은 하나씩 꼭 사가시게 될 거예요. 피그 밀러라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슈니첼 전문점이고 1905년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온 가게예요. 슈니첼을 먹기 위해 난 오스트리아에 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최고급 돼지고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노드제라는 음식점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인데 해산물과 생선 요리를 전문으로 취급해요. 초밥 빼고서 모두 괜찮아요. 랍스터나 생선구이, 버거류가 유명합니다. 리보브 비엔나라는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가보시면 한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날은 사람이 많아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약간 불친절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서 립과 굴라시를 먹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냥 립이에요. 웨이팅이 길다면 굳이 기다려서 드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앙커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왕가의 납품까지 한 유명한 빵집이고요. 저도 앙커에서 빵을 구매해서 아침을 자주 해결했어요. 유럽에 소매치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나름 조심했는데 어깨가 아파 가방을 잠시 뒤로 했다가 앞으로 하니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정말 10초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결과는 장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도난 신고를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신고가 참 힘들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꼭 가방 조심하세요. 만약 유럽 여행 중 소매치기를 당하신다면 구글 지도에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하셔서 찾아가신 후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 한국으로 가지고 오셔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스트리아 여행 후기를 보면 인종차별이 조금 있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못 느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소매치기 당한 것만 제외하면 괜찮은 여행이었습니다. 유럽의 낭만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경험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